방송을 보시는 수험생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 중에 특히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보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 행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추인권 행사는 제한 능력을 벗어야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제 책 테마 2, 3, 10 세 파트에 걸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제한능력보호제도는 권리 주체에서 다뤘습니다. 민법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이고 그렇다면 그 권리를 누가 갖느냐? 그걸 권리 주체라고 했고 권리 주체가 되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 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 두 사람이 있고 이들의 권리 주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한능력자 보호제도는 그 중에 행위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으로 보호하는 대상을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법률 행위 무능력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용어가 바뀌어서 지금은 무능력자라고 하지 않고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질병, 고령, 어떤 소비 성향 이런 것 때문에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보호 장치 없이 혼자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 행위를 한 그대로 구속력을 주고 그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 이렇게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자. 그게 제한능력자 보호제도입니다. 그럼 이러한 제한능력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첫째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이들의 법률 행위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하고 세트로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 이들이 법정 대리인의 관리를 벗어나서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그 법률 행위의 구속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무기를 줍니다. 그 무기가 바로 취소권입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 행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능력 제도의 가장 핵심은 법정 대리인이 세트로 부여된다. 그리고 취소권이라는 아주 막강한 형성권을 부여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옆집 아저씨에게 1,000만 원의 증여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구속력이 있거든요. 계약법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 건데 계약은 한 번 하면 그걸 벗어나는 길이 많지 않아요. 한 번 약속한 건 국가가 지키도록 강제합니다. 계약은 자유인데 한 번 계약을 하면 그 뒤에는 강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건 쉬운데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서 벗어나는데 더 많은 쟁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도 일단은 구속돼요. 상대방이 이 미성년자한테 1,000만 원 내놔 하면 줘야 되고 안 주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집에 있는 금반지 한 50만 원짜리를 중고나라에서 10만 원에 팔아버렸어요. 이미 사갔어. 둘 다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일단 유효해요. 이 거래가 유효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 보호제도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런 행위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게 기본 틀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살펴서 그런 거래 해도 좋아 이렇게 동의한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동의 없이 했다는 거죠. 이렇게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는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권리 발생. 이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행위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취소권은 그 미성년자가 잘못된 계약의 구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확정적으로 그 계약에 따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이 형성권인 취소권을 줬기 때문에 탈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탈출은 법률 행위를 하기 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취소권 행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취소권 행사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러면 귀중한 시간이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빨리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탈출할 수 있게 취소권을 줬기 때문에 그 취소권 행사는 비록 법률행위지만 그것만큼은 미성년자가 혼자 해도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를 하면 법률행위 하기 전으로, 즉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추인은 뭐냐면 이 취소권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사려 깊지 못해서 엉뚱한 계약을 해놓고 다행히 법에서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단추를 줬는데 그걸 버려버린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한번 추인해버리면 영원히 그 법률 행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 여부는 법정 대리인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라고 법정 대리인이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미성년 상태에서 법률 행위 한 것도 속이 터질 일인데 다행히 취소권을 주고 자 빠져나올 수 있어 했는데 그 취소권을 또 갖다 버려. 이건 취소권을 준 의미가 없지요. 지금 미성년자가 미성년 상태에서는 추인권이 없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 추인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미성년자는 추인권이 없어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돼야만 추인권이 있어요. 취소권 버릴래. 이게 추인이에요. 요 사례에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행위를 취소해서 확정적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을 그냥 이대로 확정하겠다. 그게 이제 추인입니다. 취소권 포기. 그 취소권 포기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정 대리인이 이걸 추인할 리가 없죠. 사례 1에서는 취소해서 없던 걸로 돌릴 거고 사례 2에서는 취소하고 금반지 다시 찾아올 거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게 항상 불리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좋은 계약을 체결하고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취소권을 주는 겁니다. 취소권은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어디서 거래하고 왔는데 법정 대리인이 보니까 이거 잘한 것 같아. 그러면 그 법정 대리인은 그냥 추인, 취소권 포기 이래서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취소권자를 모아봅시다.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 당해서 의사표시 한 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예처럼 이 취소권 행사는 당사자가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인은 취소 원인을 벗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착오자는 착오를 벗은 후, 사기 강박 당한 자는 사기 강박 상태를 탈출한 후에만 추인이 가능합니다. 착오자가 착오가 있는 상태에서 추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건 진정한 추인이 아니잖아요.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이 그 사기 강박 상태에서 나 취소권 포기할래. 그건 진정한 포기가 아니죠. 이들 취소권자는 취소권 행사는 취소권이 생긴 즉시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추인은 추인의 원인을 벗은 후에만 유효하다. 자, 취소권은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형성권은 수명을 갖고 있어요. 권리의 수명. 그걸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형성권은 몇 년을 산다. 이런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취소권은 3년, 10년 두 개의 수명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 3년, 10년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통상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이 수명이 진행되는데 이 취소권은 그 시작점이 특별해요.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렇게 진행돼요. 그 다음에 10년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은 그냥 기본 베이스입니다. 중요한 건 이 3년짜리예요. 이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입니다. 요 문제 내면 계속 틀려요. 아무리 강조해도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이럽니다. 그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자, 취소권 행사는 즉시 할 수 있다 했죠. 미성년자도 자기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5살짜리가 1,000만 원 증여계약을 맺고 왔다. 그럼 즉시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3년.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다. 그러면 16, 17, 18. 18살에 취소권이 없어져요. 아니 아직 미성년자인데 취소권이 없어졌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미성년자는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습니까? 성년이 된 후부터 취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이 취소권의 수명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착오 사기 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를
벗은 이후부터 이 취소권의 수명이 진행된다고 봐야죠. 차고 사기강박 상태에서는 이 취소권의 수명이 줄어드는 걸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 취소 제도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3자 보호. 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상대적 취소라고 하고 3자 보호 규정이 없으면 절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자 보호 규정이 없어요.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좀 부자일 수 있잖아요. 1억 원짜리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다고 칩시다. B한테 그걸 팔았어요. 3천에. 자, 요 A는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집을 B가 C한테 또 팔았어. C는 또 D에게 팔았어요. D에게. 자, 그 집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와 있어, 지금. 이 집은 여기 와 있어요. 자, A가 B한테 이 법률행위, 요 매매계약 취소권 행사를 합니다. 취소권 행사는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집이 D한테 있다 해서 A가 D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법률행위 상대방인 B한테 하는 겁니다. 이 집이 어디 있든. 자, 취소했을 때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죠. 취소권 행사, 그러면 무효가 되면 이 집은 법률상 근거 없이 B, C, D로 갔습니다. 그럼 이게 다 부당이득이 되죠. 그럼 부당이득 법리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원위치가 돼야 됩니다. 자, A는 B한테 자, 내가 했던 법률행위 취소. 그 다음에 D를 찾아가서 내 집 내놔. 자, D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집을 살 때는 C한테 샀어요. 정상적인 거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D는 알 바 아니죠. 그리고 이 시간이 한 2년이 지났다. 몇 년 지나서 엉뚱한 사람이 와서 취소, 이거 돌려줘. 황당하잖아요. 이때 D가 아니 나는 이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C한테 샀고 나는 이 거래가 문제없어. 못 돌려줘.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절대적 취소. 절대적이란 건 그 누구에게도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취소한 다음에 이 취소를 원인으로 이게 몇 단계가 넘어가든 어쨌든 A는 그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막강하죠. 제한능력자 보호제도가 이렇게 막강합니다. 이 거래 안전보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래해야 되냐면 등기부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 안에 소유자가 이렇게 변동된 내력이 있잖아요. 이 앞에 그 과정에 그 누구라도 계약일 당시에 미성년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권리 분석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절대적 취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차고 사기 강박은 달라요. 여기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권이 있는 경우 내 부동산을 1억짜리를 3천에 팔았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착오가 있었어. 나 취소할래. 취소. 그럼 이때는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차단이 돼요. 네가 착오를 했는지 어떤지 나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선의. 모른다죠. 이 모르는 제3자에게는 이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차단효가 생깁니다. 벽이 딱 생겨요. 이 밑에는 다 보호가 되죠. 그래서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고 없고가 이 실제 거래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계약 관계를 다 무너뜨리느냐, 그렇지 않고 선의자들의 거래 관계는 인정을 하느냐, 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취소는 절대적 취소, 즉 3자 보호 규정이 없어서 한번 취소하면 모든 그 후속 거래들이 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원상 회복이 돼야 된다. 차고 사기 강박은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다. 무효도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죠. 103조 반사의 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근데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죠.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은 객관식 지문에 단골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게 복습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공부하시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해 하는지 제가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이 된다는 보람도 있고
이렇게 같이 또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